네, 안녕하세요. 정서환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주식과외 1탑. 오늘도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복잡한 네 계좌 말끔하게 정리하는 꿀팁 준비했는데 어제 문의가 쇄도했다고요? 네, 어제 포트 상담 시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오늘 참 여러분들께 그 포트 점검하는 정리하는 요령을 빨리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어떤 계좌 포트폴리오 예시가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게 그 어제 이제 포트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공받은 시청자님의 실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예. 일단 저는 손실이 놀라운 게 거의 마이너스 60.79%네요. 예, 그러니까 종목이 이 반토막이 난 게 아니라 계좌가 지금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니까 제가 사실 과거부터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 포트 상담을 많이 좀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쪽에 속해 있는 그렇군요. 계좌죠. 그러니까 참 저도 이걸 어제 보면서 참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무엇보다 아까 손실도 컸지만 보유 비중, 그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 가장 중요한 그 첫 단계, 첫 단추가 되겠죠. 1단계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예고가 나갔는데요. 네. 1단계, 일단 손익에 관계없이 비중이 낮은 순으로 버린다. 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시청자님 실제 포트를 그대로 소팅을 한 건데 종목명은 제가 편의상 알파벳으로 바꿨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 특정 종목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게 어떤 그 종목에 대한 매매 그렇죠. 의견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네, 선입견 때문에 일단 종목을 알파벳으로 그래서 바꿨고요. 알파벳으로 편의상 바꿨고 네. 수익률이나 비중은 이제 그대로 제가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한 건데 자, 손익에 관계없이 비중이 낮은 순으로 버려야 된다. 이 이유는 뭐냐면 자, 비중이 기여하는 그 정도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계좌 수익 기여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네. 고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기여도. 예를 들면 비중이 뭐 2%다, 3%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내 계좌의 총액이 1억이라고 칠게요. 자, 네. 비중 5%를 산다고 했을 때 자, 그럼 매입 금액은 얼마죠? 5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되면 여기서 만약에 종목 수익률이 5%가 난다고 했을 때, 네. 5%가 난다고 했을 때 수익금은 얼마일까요? 오, 25만 원이 되겠죠. 25만 원이면 자 1억에서 25만 원은 몇 퍼센트의 계좌 수익에 기여하죠? 0.25%. 의미가 있을까요? 수익이 나더라도 사실상 이 계좌 총액에 대비해서는 이 계좌 수익 기여도는 현저히 낮은 편이군요. 그렇죠. 정신만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잉여 종목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좌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그 종목이 내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정신만 사납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비중이 낮으니까 통상적으로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통상적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인 종목들은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 20개 종목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이렇게 있네요. 나옵니다. 다 5% 비중 미만인 그렇죠. 종목들만 편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세보니까 12개 종목이 여기서 빠지네요. 벌써 20개에서 12개를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버렸네요. 그죠? 자, 근데 이 12개 종목을 버렸는데 비중이 낮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십시일반 모아보니까 이게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크네요. 이거를 줄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현금을 30%를 확보하고 1단계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좌를 열어보시게 되면 미미한 비중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수익이 나나 손실이나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렇기 때문에 해보셨으면 수익 좋겠네요. 중이더라도 손익에 관계없이 비중이 낮은 순으로 편출을 시킨다고 하면 이 계좌 수익 기여도는 0.25%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과감하게 편출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 계좌 수익률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별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속된 말로 급등한다고 해서 계좌 수익이 얼마나 기여할 정신만 없습니다. 가격 제한 선까지 올라가더라도 이 수익 계좌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니 과감하게
편출을 해라가 1단계였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그럼 네. 바로 2단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단계까지는 보통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단계부터가 보통.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예, 손신율이 큰 이게 순으로 버린다? 보통 여기서 막히세요. 저도 경험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1단계는 그래도 곧잘 하시는데 자 2단계부터는 이제 번뇌와 미련과 고통과 그죠? 그걸 많은 감내하는. 아픔과.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계좌에서 이제 이 20개 중 12개 주니까 8개 일단 8개가 종목 숫자는 남았어요. 확 줄었어요. 하지만 이 남은 종목들이 또 여전히 좀 골칫거리죠. 왜냐면 이제 그렇죠. 비중들이 크니까 손실 금액도 이제 그만큼 너무 비례해서 크네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선 사실 굳은 의지가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이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는 손실률이 큰 순서대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뭐 I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5%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1,500원이 됐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종목이 본전이 올라 그러면 산술적으로 7배가 올라야 되네요. 그죠? 7배. 자, 여기 이 종목은 마이너스 78%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종목이 2,200원이 그쵸, 된 그 정도 거예요. 된 거죠. 이게 본전이 되려면 한 자, 5배가 다섯 배, 올라야 그쵸.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뭐 한 2배 가는 종목은 그래도 심심치 않게 봐요. 그런데 5배씩 오르는 종목은 그렇게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죠. 우리의 주식 인생에서 정말 뭐 5배짜리 주식 뭐 그런 거 한 2-3번만 뭐 정말 진짜 겪는다면은 인생이 거의 역전될 수준의 그럴 정도의 행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는 좀 냉정해지셔야 돼요. 자, 그런 기적이 이 계좌에서만 연달아 일어날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보셔야 되죠. 자, 이런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손실률이 큰 순서대로 이제 몇 개를 더 줄입니다. 그래서 한 3개 종목을 더 버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I 그리고 E, J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3개의 종목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20개의 종목이었잖아요. 20개의 벌써? 종목인데 1단계에서 12개, 2단계에서 3개 그렇죠. 줄이니까 이제 5개가 남았고 그리고 이 3개 종목은 비중들이 조금 큰 종목들이죠. 자, 3개를 더 줄이니까 현금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요. 그래서 총 60%의 현금 예. 보유가 된 거네요. 예, 그리고 30% 현금 추가 확보하니까 60% 현금이 이제 생긴 거죠, 여러분. 이 현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 싸울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죠. 자, 종목 숫자는 20개에서 이제 5개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계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 포트는 주식 비중 거의 100%의 그런 골치 아픈 계좌에서 일단은 주식 비중 40%, 현금 비중 60%. 이제는 뭔가 좀 다시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여기까지가 2단계, 네. 또 마지막 단계가 일단 남아있죠. 그렇다면 예. 1단계 비중이 적은 순으로 편출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넘어왔을 때는 손실률이 큰 순으로 제외를 시켰는데 그렇다면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이렇게 손실률까지 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출시켜야 할까요? 그건 이제 3단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비중이 작은 거는 기계적으로 줄이는데 내가 모르는 종목이다. 더더욱 우선적으로. 오히려 제외.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원칙상에서 비중이 크고 손실률도 크지만 이 종목은 좀 내가 좀 그래도 아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유연하게 이제 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이제 포트에 어떠한 종목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리 대응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좀 무난하고 편하다라는 거고요. 3단계까지 오니까 아까 예. 그 복잡했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어제 보여드린 그 옷장 사진 생각나시나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좀 정리가 됐죠. 자, 정수환님 이렇게 보니까 정수 안정 되시죠? 정서가 쭉 안정이 예, 되네요. 정수 안정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자신감이 되겠죠. 자, 근데 보통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좌 상황이 원체 안 좋으시니까 남겨놓은 종목들 그래도 수익률이 가장 양호한 걸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많이 안 네, 좋지만 손실률이 크네요. 평균적으로 보통의 이제 어떤 그 포트를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뭐 마이너스 뭐 15% 이내의 종목들이 보통 이제 많이 포진을 해요. 마이너스 15% 이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멀리 오지는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일단 첫 번째 반등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구간에 오면 이제 마저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대응의 측면이고 여기서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자, 여기서 더 줄여야 되는데 새로운 게 막 넣고 싶잖아요. 막 현금이 생겼잖아. 너무 넣고 여러분들 싶죠. 그냥 뭐 주식 계좌 예수금 있으면 막 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냐면 꼭 참고
하나 버리고 넣는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했다고 예, 현금이 보유됐다고 무작정 다시금 편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 시키고 싶다면 편입을 시킨 만큼 편출을 해야 하는데 예. 그 편출의 과정을 또 시작하려면 그 1단계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다시금 예, 비중이 그걸 이제 적은 반복을 순으로. 하시는 거고 다시 한번 보니까 얘는 이제 버려도 되겠네. 왜 여러분 한 번이 어려워요. 물론 이제 1단계에서 비중이 작은 거 뭐 이렇게 버리는 것은 이제 뭐 대체로 그래도 하시는 편인데 그쵸. 2단계 그 손실률이 큰 그 난관을 한번 극복하시면 큰 얘기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요거 에이 뭐 다 버렸는데 뭐 얘도 못 버리겠어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로 가시면 이제 훨씬 더 여유가 생기시는 거고 요럴 때는 이제 새로운 걸 넣을 때 하나는 무조건 버리겠다 아니면 반등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것이 이제 도달한 종목을 편출했을 때 비로소 이제 새 걸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트를 관리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하는 건 최대 5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장이 말씀이고. 생각하는 그 베스트 종목 개수는 5개 포트폴리오에 그렇죠. 포진이 되어 있는 자, 거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A, B, C, A, 그러니까 5종목이 남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캐치 1타를 갖고 왔다. 아하.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하나 빼고 넣으신다. 이제 이런 어떤 관점에서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자, 아까 그 포트 보셨죠? 자, 굉장히 이 시청자분들 의욕도 많이 떨어지시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내 계좌를 정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종목을 신중하게 넣으면서 그 종목이 잘 되었을 때 우리 캐치 1타 종목이 만약에 그 역할을 해준다고 했을 때 자, 반전의 실마리를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죠. 반전의 실마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환의 고리를 다시 연결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선순환을 위해서 1타픽이 나왔습니다. 만약에요. 네. 그럼 1타픽을 이 포트폴리오에서 편입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포트폴리오에서 그럼 하나의 편입을 위해서 하나가 편출이 돼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지금 5% 미만의 네. 그 수익률은 없기 때문에 비중이 가장 큰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L을 편출하는 자, 게 맞나요? 아까 그 원칙에서 예를 들면 캐치 1타 종목의 비중을 만약에 15%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네. 얘를 버리고 놓는 거는 밸런스가 안 맞죠. 자, 얘를 버리고 놓는 게 맞겠죠. 자, 이제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그때는 대처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그 단계까지 가셨는데 거기서부터는 조금 유연하게 하셔도 약간 여유가 아하. 생기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 계좌를 좀 비웠어요. 현금도 생겼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채워야겠죠. 채워야 되겠죠. 내일은 여러분들께 포트를 구성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편입이라기보다는 예시를 들어서 일단 부장이 선택한 가장 베스트는 이 포트폴리오의 5가지 개수의 종목이었고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포트 계좌 정리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내일은 비웠으니 채우는 방법으로 더 알찬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타 과외, 주식과외죠? 주식과외 1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